안녕하십니까. 이번 스마트 네이비 컨퍼런스에 참가하게 된 국제관계학과 4학년 이규성 선배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정치 활성화를 통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치란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의미하며 그중 민주주의 정치란 이 배분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나 인물만이 아닌 국민 전체를 고려하는 정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정치에서 청년들의 의사가 잘 고려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유권자 중 30%를 차지하지만 이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단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기형적 대의민주주의 형태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의사를 반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청년 정치가 필요할까요? 현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취업률, 출산율, 주택 문제가 모두 다 청년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직접 맡아야 확실하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 정치의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청년 정치의 현재 모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회가 청년들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이 매우 높고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이러한 국회가 보통 청년들의 삶에 공감하고 그들을 대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20대 국회가 실시한 청년 정책 공약들을 보면은 총선 시 다양한 청년 공약들을 내세웠지만 단 65건 중 3건만이 통과되었습니다. 즉, 청년 정책의 상당수가 진행이 더디고 청년 문제의 해결이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치에 참여할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선거 참가비 기타금과 선거 운동비를 합하면 최소 억 단위가 드는데 이것을 일정 득표수 이상 받지 못하면 반환받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적 부담이 매우 커서 정치 참여가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제도에서 장애물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 실시된 선거제도인 소선구제로 인해 공천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단순 다수제로 인해 국민들의 많은 표가 죽은 표, 즉 사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 이 정당 명부시 비례대표제인데 이 명부 작성 시 정당의 권한이 절대적이어서 아무리 좋은 후보자라도 내부 사정에 의해 명부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에 실시되는 정치 교육이 매우 원론적이고 체계성이 낮으며 제도적 지원조차 없어 실질적인 정치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청년들의 정치 효능감을 떨어뜨려 정치와 거리를 두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청년정치 선진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청년정치를 활성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청년정치 선진국으로는 독일과 핀란드가 있습니다. 우선 독일은 모든 정당 산하에 청년 조직을 두어 모든 청년들이 자유롭게 정치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며 연방정치교육원을 통해 전 국민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각 지방의 산하에 청소년 의회를 두어 청소년 관련 정책의 경우 의무적으로 청소년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저소득 계층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정치 참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청년 정치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국가적, 정당적, 사회적 측면으로 나눠봤습니다. 우선 국가적 측면으로는 먼저 선거 비용 제도를 개편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기탁금과 그 반환 조건을 하향하며 사전 투표를 통해 선정된 후보자에게 선거 비용을 지원하여 능력 있는 청년 후보자가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은 기존 당선인 대상의 선거비용 환급 조건을 수정하여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시민 교육원을 설립하여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법적으로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산하에 청소년 의회를 설립하여 청소년들 역시 국가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법적 영향력을 보장하며 관련 정책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정당적 측면입니다. 정당은 청년 조직을 활성화하여 청년들이 자유롭게 가입하여 실질적인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며 민주시민교육원은 이 청년 조직의 감시자를 파견하여 정당이 이 청년 조직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프로듀스 101과 같은 사전투표 제도를 실시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명단에 반영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청년의 정치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입니다. 우선 의사결정 시 유기적 위계질서를 타파하여 단순히 연장자의 말을 의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모든 세대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나서기 주저하는 분위기를 타파하여 논쟁과 토론, 웅변을 장려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우리나라 역시 청년 정치 선진국으로 발전하여 보다 수준 높은 민주주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